자, 이번 시간에는 표를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베이스 함수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숫자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x라는 변수에다가 뒤에 보이는 것 같은 벡터를 하나 할당하려고 합니다. 양쪽에 크게 괄호를 해놨기 때문에 결과가 보이겠죠? x에다 할당하면 x가 이제 1부터 20까지, 그 다음에 6부터 15까지,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이제 규칙 없이 이렇게 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의 특성을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함수는 서머리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봤죠? 서머리를 누르면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중간값 이런 걸 보여줍니다. 대충 분포가 어떻게 됐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쓰면 각각의 값이 몇 개씩 들어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몇 개의 숫자만으로 구성된 데이터가 아니라서 표 자체가 1부터 20까지 쫙 늘어져 있고 그것들의 개수가 대부분은 1인데 중앙에 10, 11, 12 이쪽이 좀 3으로 많고 뭐 그렇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려면 이제 플롯이라는 함수를 제일 많이 씁니다. 플롯 다음에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를 치면 그래프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창에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인덱스는 그냥 순서예요. 첫 번째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보면은 숫자가 이렇게 나열돼 있다 하는 거를 이제 눈으로 이제 봐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density라는 함수는 이것만 갖고 이렇게 보면 얘의 어떤 그 확률 밀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뭐 정규 분포 곡선 이런 거 할 때 많이 보는 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인데요. 그것을 이제 그려보라라고 하면 얘의 분포가 대충 확률 밀도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얘가 정규 분포 비슷하게 가운데가 높은 이유는 아까 봤듯이 10, 11, 12 그 사이가 개수가 제일 많고 양쪽으로 1하고 그 숫자로 갈수록 개수가 이제 적었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처럼 그려준 게 이제 요 그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그리는 그림이 이제 히스토그램이죠. 히스토그램은 어떤 크기를 이제 구간을 나눠 가지고 각각마다 몇 개씩 할당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아까 봤듯이 이제 가운데 좀 많이 몰려 있고 뭐 한 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많이 그리는 그림이 이런 박스 플롯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위에서 봤던 서머리 함수를 치면은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 뭐 1쿼터, 3쿼터, 그다음에 중간값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가로축은 의미 없고 x라는 벡터 자체가 가운데 진한 선이 이게 중간값이고요. 요 상자의 하단 이게 1, 4분위수, 위에 게 3, 4분위수. 그 다음에 꼬리로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이 꼬리의 끝들이 1, 4분위수에서 1.5 IQR만큼 내려가는 거, 뭐 이런 겁니다. IQR 이런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와 그림을 좀 그려본 게 가장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모습인데요. 그거는 이제 숫자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메릭인 경우에 방금 본 것 같은 이제 이런 작업을 우리가 많이 하죠. 숫자가 하나만 있을 때, 지금 X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히스토그램 한번 그려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박스 플랫, 상자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표도 한번 만들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Y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Y를 만들면 아까 X하고 원소의 개수는 똑같으면서 값은 전부 다 1보다 큰 값이었으니까 X보다는 훨씬 큰 값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벡터가 이제 만들어지죠. 이걸 가지고 X, Y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드시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원소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이 막 되게 복잡합니다. 지금 X하고 Y로 봤을 때 X도 1부터 20까지 있고 Y도 1부터 225에서 끝이 나지 않아서 두 줄로 넘어갔어요. 400까지 있고 그런 것들이 각각 몇 개가 있는지를 테이블이 보여주는 거예요. 개수를. 아까 숫자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테이블이 한 줄이었잖아요. 이번에는 가로, 세로가 있는 줄인 거죠. 대부분은 비어 있고, 그죠? 0이고, 간혹 X도 1이고 Y도 1인 게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그 개수가 이 표에 있는 거죠. 그래서는 이렇게 테이블을 보는 것이 별로 유용하지가 않죠? 그럴 때는 컷 함수를 많이 씁니다. 컷이라는 것은 x라는 변수가 이제 숫자가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4등분해줘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균등하게 4등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x도 4개로 나누고 y도 4개로 나누어서 테이블을 그려줘 하면은 이렇게
x 값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좌우로 구간을 나눠서 보여준 겁니다. y가 가로로 길기 때문에 지금 두 줄로 넘어가 있죠. 그래서 어느 구간 안에 들어온 게 각각 몇 개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R을 쓰다 보면은 어떤 기능을 실행했을 때 연산에서 어떤 주의할 점이 있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워닝 메시지가 많이 뜹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런 컷이라는 걸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표를 그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X, Y를 그려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플롯 X, Y 이렇게 하면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X와 Y를 넣은 그림을 보여줍니다. 콤마로 연결하면은 앞에 게 가로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결, 수학에서는 틸더라고 하는데 이게 플롯이라는 함수 안에 y 틸더 x 이렇게 쓰면은 뒤에 있는 게 x축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이에요. 지금 그림에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똑같은 그림을 한 장 더 그린 겁니다. 그리고 x와 y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겠죠. 길이가 같으니까.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걸 df라는 이름으로 만들면 이런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 줍니다. X하고 Y하고 두 개의 칼럼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거를 서머리하면 각각의 칼럼에 대해서 이제 서머라이즈 해줍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플러스로 해도 X하고 Y축으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이렇게 이제 그려줍니다. 이게 이제 두 개의 숫자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X하고 Y하고 다 두 개의 칼럼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던 숫자 하나 있을 때의 작업을 먼저 해보겠죠. X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Y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다 하는 걸 파악한 다음에 그 뒤에서 두 번째 봤던 여러 가지 이제 테이블이나 그래프를 통해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아니고 또 범주형 데이터를 만약에 받았어요. 뭐 남성과 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과, 경제학과, 도시부동산학과, 산업디자인학과, 학과를 나눈다든지 이렇게 숫자가 아닌 데이터, 그걸 이제 그룹을 나누는 데이터를 우리가 범주형 데이터라고 이제 하는데 그런 데이터를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서 봤던 x라는 함수하고 어떤 뭐 카테고리컬한 거하고 매칭시키기 위해서 일단 개수를 한번 보면 위에서 봤던 x하고 y가 이제 33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a하고 b하고 c라는 세 개의 문자로 벡터를 하나 만들어요. 그 벡터에다가 이제 팩터라는 함수를 쓰면 단순한 문자가 아니고 이제 요인 변수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팩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배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앞에 나오는 샘플이라는 함수는 뒤에 나오는 벡터 또는 팩터에 있는 요소들로부터 샘플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요소를 뽑아달라는 겁니다. 몇 개를 뽑냐면 33개를 위에 있는 x의 개수하고 똑같이 한번 뽑아볼게요. 뽑는데 예를 들어서 A를 한번 뽑아버리면 이제 다시는 못 뽑으면 그건 리플레이스를 안 하는 거고 A를 한번 뽑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속 뽑을 수 있게 하려면 이제 리플레이스를 한다. 이게 우리 옛날에 그 주머니에서 흰 공을 꺼내고 다시 집어넣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확률 배울 때. 두 번, 세 번 복원시켜서 다시 뽑을 수 있게 하려면은 replace를 T, true라고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A, B, C를 뭐 몇 번이고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33번 뽑아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난수 뽑듯이 막 뽑아줍니다. 여기까지만 쓰면 R은 이런 그 샘플링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난수로 뽑긴 하는데 이 난수도 수없이 많은 난수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임의의 난수 리스트를 하나 골라가지고 걔가 정한 규칙대로 뽑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뽑을 난수의 리스트를 정해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setSeed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seed를 정해준다는 얘기인데 이 뒤에 숫자를 아무거나 1 써도 되고 1, 2, 3, 4 써도 되고 뭐 아무 숫자나 적어줘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R이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난수표 중에서 이 1, 2, 3, 4라는 난수표를 이용해서 뽑습니다. 근데 setSeed는 왜 하냐? 이건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샘플 작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샘플링 작업을 한번 할 때마다 결과가 계속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지만 설명을 위해서 다음번에도 똑같이 샘플링을 33개를 뽑고 싶어. 그때는 이렇게 난수 setSeed를 이용해서 난수표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 난수표를 이용해서 뽑아줘 이러면은 다음에 또 이 명령을 실행해도 똑같은 것을 뽑아줍니다. 그래서 결과를 늘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께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setSeed라는 걸 넣어준 건데요. 요거 의외로 많이 쓰는 옵션이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3개를 뽑은 다음에 F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줘 라고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좌우에 전체적으로 괄호를 쳤으니까 결과를 보여주겠죠? 요거를 이제 해보면 B, B, A, C, A, A, B, B 이런 식으로 얘가 임의로 지금 뽑은 겁니다. A, B, C 3개 중에서. 하지만 이걸 한 번 더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set seed를 1, 2, 3, 4 정해줬기 때문에. seed의 숫자를 바꿔서 뽑으면은 요게 달라집니다. 순서가 달라지든 개수가 달라지든 뭐가 달라져도 달라집니다. 근데 늘 이렇게 이제 뽑아주기를 바라면 set seed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factor라는 변수를 서머리를 하면 얘는 평균이고 뭐 이런 걸 계산할 게 없잖아요. A, B, C라는 문자니까. 얘는 그냥 A와 B와 C가 몇 개인지를 그냥 보여줍니다. 테이블을 만들어도 이제 똑같은 걸 보여주죠. 보여주는 형식만 이제 위에 이거 변수명 F를 적어줄 뿐, 그 팩터 변수, 카테고리칼한 변수들은 서머리나 테이블이나 결과가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변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막대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범주형 그래프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게 결국 A와 B와 C가 각각 몇 개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때는 많이 쓰는 게 막대 그래프니까 R이 이거는 지금 뉴메릭이 아니고 팩터네. 그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팩터 가지고 이제 F라는 데이터는 A가 몇 개, B가 몇 개, C가 몇 개 같은 형식이 아니고 위에 보는 요거잖아요. 쭉 나열되어 있는 거. 쭉 나열되어 있는 이 데이터 자체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는 플랫이라는 걸 쓰는 거고요. 우리가 F 가지고 테이블을 이미 만들었어요. 테이블 자료를 갖고 있을 때 그때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이제 바플롯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러면은 변화가 없는 게 이제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린 거예요. 그래서 벡터 자료 가지고는 플러스로 하나, 바플러스로 하나, 결과는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들어가는 데이터의 형식이 로 데이터 자체면 그냥 플러스로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미 표를 만들어서 ABC가 몇 개다 하는 데이터를 이런 형식으로 갖고 있으면 바플러스를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 테이블 가지고는 이렇게 파이 그래프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카테고리가 이제 2개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F 다음에 G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G도 똑같이 ABC 갖고 33개를 뽑는데 이번에는 seed를 4, 3, 2, 1로 줬습니다. 1, 2, 3, 4, 1대 하고 다른 샘플링을 하겠죠. 지금 이제 A로 시작했네요. 다릅니다. 아까하고. 그런 다음에 F하고 G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면 어떤 모습일까요? 뭐 상상했겠지만 ABC, ABC가 각각 몇 개씩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표를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테이블과 플롯이라는 함수가 거기 맞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딱 표를 보면 하고 싶은 게 있죠. 가로의 합, 세로의 합, 뭐 이런 거 계산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마진 테이블이라는 함수입니다. 마진 테이블이라는 함수 안에다가 F하고 G로 이루어진 표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진이 행이냐 열이냐 하는 방향입니다. 그걸 1로 적용을 하면 가로의 합계를 구해줍니다. 행의 합계를. 그래서 위의 표에서 행이 지금 3, 1, 3이잖아요. 그래서 더하면 7이고 두 번째 행이 5, 6, 4니까 더하면 15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마진이 2면 열의 합계를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마진이 없으면 총 합계를 보여줍니다. 가로 세로가 아니고 다 합친 거 33개죠. 한 결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표에다가 표시하고 싶으면 add margin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add margins 해가지고 아까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하면 그 밑에 이제 sum 해가지고 이제 합계가 나옵니다. 일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근데 아까 그냥 마진 구간거하고 지금 방향이 달라 보이죠? 이런 게 좀 헷갈립니다. add margin 그냥 하면은 가로 세로하고 총 합계까지 이제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 때 prop 테이블이라고 하면 개수가 아니고 비중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비중은 A가 몇 퍼센트, B가 몇 퍼센트, C가 몇 퍼센트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퍼센트를 구할 때 가로의 합이 1이 되게 할지 세로의 합이 1이 되게 할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정하는 게 이렇게 마진입니다. 어느 방향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해보세요. 네, 표에다가 이제 add margin 하면은 합계가 뭐 1인지, 그러니까 프랍 테이블에서는 당연히 add margin을 하면은 합계가 1로 나오겠죠. 붙이자마자 아까 이제 각자 살펴보라고 한 그 답이 나와버렸는데 아까 이 표에서 마진을 붙여놓고 보니까 좀 가로의 합계가 이제 1, 행의 합계가 1인 비중을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이게 아래쪽에 합계가 1인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마진이 이제 2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애드 마진 해보면은 이번에는 아래쪽이 이제 1입니다. 그래서 마진은 행하고 열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다. 마진이 따로 없으면 전체 합계가 1이 되도록 이제 해줍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하고 비슷한 함수로 이제 크로스탭스, x탭스라는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그걸 해도 뭐 비슷한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f하고 g하고 두 개의 범주형 변수 가지고 이제 플러스를 그리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x가 a와 b와 c가 각각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제 이 너비가 보여주는 거고, 그 각각에 대해서 y가 이제 a와 b가 c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 높이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근데 실제로 범주형 변수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경우는 뭐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숫자와 범주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 경우도 많겠죠. 우리가 그 주택의 가격을 쭉 조사했는데, 그래서 가격이 한 컬럼이 있고 그 옆에 주택의 유형, 이게 아파트다, 단독주택이다, 원룸형이다, 뭐 무슨 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범주가 나눠져 있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데이터도 그림을 그리거나 표를 만들거나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팩터하고 뉴메릭하고 두 개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 A와 B와 C 각각의 팩터에 대해서 숫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지금 바 플러스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콤마로 하면은 저렇게 되고, 이렇게 틸더로 연결할 거면은 이제 Y하고 그 F하고 순서가 바뀌어야죠. 그러면 그림에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똑같은 그림을 하나 더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만들어 놨던 데이터 프레임 있죠? 여기다가 F하고 G까지 붙여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 이 그 X하고 Y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이제 우리가 만들어 봤잖아요. 여기다가 F하고 G를 추가하고 싶으면 이 데이터 프레임과 F와 G를 다 합쳐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때 기존에 있던 데이터 프레임과 다른 이름 줘도 되고, 뭐 기존 거에다가 그냥 F하고 G만 덧붙이자 그러면은 덧붙여집니다. 이렇게 치면 이제 이렇게 개수가 33개로 아까 같이 맞춰놨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전체적으로 서머리. 아까 X하고 Y하고 숫자 두 개만 있는 걸 이제 서머리 했더니 두 변수의 그 각각의 서머리 양을 보여줬죠. 범주형까지 넣어보면 뉴메릭은 우리 보통 서머리 함수하면 보여주는 거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팩터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변수들도 서머리하면 보여주는 게 그 각각의 빈도수였잖아요. 빈도수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데이터 형식에 맞추어서 보여줍니다. 그 전체를 그냥 이제 플롯하라 이러면은 이렇게 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X, Y, F, G가 있을 때 X하고 Y 관계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하고 요거는 둘 다 X와 Y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방향이 뒤집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Y하고 F하고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고, F가 범주형이니까 F와 관련해서는 뭐 A, B, C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그게 방향만 이제 틀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X하고 F와의 관계는 이제 요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네 개의 변수들 간에 둘씩 쌍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좀 복잡하게 4, 4, 16, 16개짜리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기능인데 그 pairs라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넣고 패널 스무드라는 아규먼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면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경향을 나타내는 이제 스무드한 그 빨간 선이 이제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이제 둘 사이의 관계를 보기가 이제 좀 더 편해지죠. 뭐 이런 그림들도 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계열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때 이제 타임 시리즈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숫자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그냥 뭐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숫자가 이루어져 있으면 이게 시간 순서에 따른 데이터인지 아니면은 동시에 조사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지 기계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한 줄의 데이터 100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시간 순에 따른 데이터야 라고 이제 알려주려면 이게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는 거를 R한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Y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플러스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인덱스라는 게 순서라 그랬죠. 벡터의 첫 번째 요소부터 끝까지 요소고 그 각각의 값이 이 높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X를 제곱했으니까 이 곡선의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죠. 이게 이제 점으로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플롯의 이제 방식이죠. 왜냐하면 그냥 이 인덱스라는 것은 그 벡터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순서에 불과하니까. 근데 t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ts 해가지고 y 해주면 사실은 이 y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야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y하고는 다른 이제 타임 시리즈 약자 t를 넣어서 yt라는 변수로 만들어서 한번 어사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yt라는 게 이제 하나 생겼는데요. 그게 이제 괄호를 쳐서 이제 보이게 해놓으면은 얘가 타임 시리즈야. 스타트는 1이고 끝은 이제 33. 프리퀀시는 한 칸씩 이제 올라가는 거고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어 하고 보통 벡터 볼 때는 요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얘가 어떤 시계열 자료로서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없더라도 이게 시간 순으로 돼 있는 거다. 총 33개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칸씩 뛴다. 두 칸씩이나 세 칸씩 뛰지 않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YT라는 거에 이제 스트럭처를 이제 또 눌러보면은 여기 타임 시리즈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벡터가 아니고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보통 타임 시리즈 그림 그릴 때 보이는 형식처럼 이렇게 선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뭐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나 이런 그래프 보면은 다 가로는 시간이고 세로는 값인데 그걸 선으로 연결해 놓은 그림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타임 시리즈로 변환하지 않아도 그냥 y라는 변수 자체도 그림 그릴 때 얘를 타임 시리즈처럼 그려줘 라고 할 때는 플롯 ts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려줍니다. 그림의 변화가 없는 것은 똑같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가보면 한 칸 가도 똑같은 그림이죠. 뒤로 가도 똑같은 그림이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게 아니라 똑같은 걸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그래프와 관련돼 있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기능들을 추가로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X 중에서 맨 처음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의 값만 갖고 와 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X 중에 앞에서부터 20번째까지만 X에다가 다시 넣어줘. 그러면 X가 아까 33개 값에서 20개 값으로 이제 바뀌겠죠. Y도 마찬가지 이제 20개만 이제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플롯 XY 하면은 그림을 그려주겠죠. 근데 그때 아까는 플롯 XY만 했는데 메인, 서브, X랩, Y랩이라는 아규먼트 줄 수 있습니다. 메인은 그림의 전체적인 제목이고 서브는 서브 타이틀의 부제목. 그 다음에 이제 그 X랩이라고 되는 게 X레이블, X축의 이름, Y축의 이름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쓰고 싶은 말을 문자 형태로 아무 말이나 써주면은 이런 그림을 그려줍니다. 우리가 표에다가 이제 제목하고 X축, Y축 이름이나 이런 거는 좀 늘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플롯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 반드시 얘가 정해주는 방식으로만 그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XY로 그림을 그리는데 타입을 이제 P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해놨잖아요. 타입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P로 정하면 새로 그림이 그려졌는데 뭐 그림 자체는 변화가 없죠. 이게 타입을 포인트로 하란 말입니다. 원래 디폴트가 포인트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림 똑같은 그림이죠. 그게 아니고 라인으로 그려줘 하면은 이렇게 라인으로 그려줍니다. L이 라인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포인트하고 라인하고 다 해줘. both가 B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both가 보면은 이제 포인트하고 포인트 사이를 라인으로 이어놨는데 조금씩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걸 그냥 오버랩 시켜달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다 같이 나오고요. X를 누르면 이제 계단 형식으로 스텝해서 올라가고 H를 누르면 그 하이트 또는 히스토그램 같은 형식으로 높이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모양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 기왕에 그려놓은 그림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라인으로 하나 그린 다음에 XY 각각을 포인트로 추가를 해줘 하면은 위에 그림을 플러스를 한 다음에 그 밑에 포인트라는 명령이 나오면은 얘가 그 그림 위에다가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포인트 컬러도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러는 약간 포인트 자체가 이제 동그라미 선이었기 때문에 선에 색깔이 이제 들어가죠. 근데 이제 컬러 외에도 이게 포인트 캐릭터, PCH, 그 다음에 이제 CX는 크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얘들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11로 돼 있는데, 그래서 누르면 변화가 없죠. 근데 이제 포인트 캐릭터를 19로 바꾸고 뭐 크기를 이제 2로 바꿔줘 하고 숫자로 바꾸면 이렇게 이제 19는 안이 꽉 채워진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2가 되면은 아까보다 이제 훨씬 큰 그림이 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선그래프로 와서 점뿐만이 아니고 이제 라인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인 XY 하면은 지금 포개져서 이제 눈에 보이진 않는데, 이거를 우리가 색깔을 뭐 파란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시를 넣고 LWD가 라인 위드스인데 두께도 뭐 2로 하고 이런 식으로 주면 그 위에 이제 겹쳐져서 우리가 그 주문한 모양의 라인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또 다른 모양도 그릴 수 있고, 그리는데 X하고 Y 사이에 이제 fitted라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시겠지만 회귀 분석을 하는 함수 이름이 LM이에요. 리니어 모델의 약자인데 Y를 X로 회귀 분석한 선을 하나 그어줘 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직선, 수평선 같은 내가 그리고 싶은 라인을 마음껏 그리고 싶을 때는 AB 라인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수평선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H는 200 그러면은 가로로 200짜리 선 하나 그어줘 이 말입니다. 뒤에 나오는 건 다 모양이죠. V가 10 이러면은 이제 버티컬한 라인을 하나 그어줘 이 말입니다. 뒤에 나오는 건 다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을 두 개를 긋는데 각각의 평균값을 넣어줘 하는 X와 Y 평균값 같이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한 값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선을 그을 수도 있어요. 역시 AB 라인을 회귀 분석한 그런 적합한 선을 이제 넣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Y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X와 Y의 크기를 생각해서 가로축, 세로축만 만들 때 아무것도 그리지 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타입이 N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 그리드를 넣고 라인을 이제 XY 라인도 넣고 뭐 포인트도 넣고 하는 식으로 이제 빈 그림에서부터 자기가 이제 요소를 추가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를 그리다 보면 이제 범례 같은 거 넣거나 글자를 쓰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레전드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XY 가지고 일단 그래프를 하나를 그리고 뭐 거기다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선 하나 그어봅시다. 범례를 넣고 싶으면 레전드라는 함수를 쓰고 그 범례의 위치를 뭐 탑, 레프트 뭐 이런 식으로 아무 말이나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정해진 위치를 정하는 용어 명령어를 정확하게 쓰고 이제 여러 가지 간격이라든지 그 범례의 제목, 그다음에 범례에 들어갈 색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지정되어 있는 상태대로 해서 일단 레전드를 하나 그려보면은 위쪽 왼쪽에다가 너태 뭐 얼마 정도 뗀 다음에 레전드의 제목을 어떻게 하고 레전드의 그림을 어떻게 하고 뭐 거기에 제목을 어떻게 써라 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코드를 먼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나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글자를 쓰고 싶으면 텍스트라는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폰트도 정하고 컬러도 정하고 뭐 한 다음에 어디다가 이제 2,20 정도 되는 위치에다가 텍스트 1이라는 글자를 써줘 뭐 이런 게 가능하죠. 5,50 위치에다가 또 뭘 써줘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의 그 값도 x와 y의 값을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했던 것처럼 실제 값이 이렇게 쭉 이제 입력이 되죠. 방금 이제 넣은 값은 그 중에서 이제 y의 값을 들어가게 한 겁니다. 뭐 그것도 조금씩 이제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색깔하고 찍히는 위치하고 보면 여기 있는 포지션 1, 2, 3, 4가 각각 어떤 위치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와 관련해서도 제가 이렇게 쓱쓱 지나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사실 베이스에 있는 이 그림들은 처음 우리가 데이터의 특성을 탐색할 때 명령어가 간단하기 때문에 임시로 볼 때 좀 많이 씁니다. 근데 정말 출력용으로 좀 깔끔하고 예쁜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는 이제 유저 라이브러리 중에서 ggplot이라는 명령어가 또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인스톨 해가지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ggplot을 이용해서 좀 더 세련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뒤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오늘은 베이스 안에 있는 그림을 어떻게 그린다. 그래서 나중에 ggplot 명령어를 배울 때 그때 이제 잘 습득을 해서 이제 나이스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